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석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병이 오래가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이고 또 어떤 배경하에 이 병이 이렇게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됐는지, 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생활관리, 또 음식 조절, 나아가서는 한방치료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소화기 질환은 구강서부터 식도, 위, 소장, 대장, 또 항문에 걸치는 소화관 질환과, 또 여기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침을 분비하는 타액선이라든가, 또 소화액을 생성해서 저장하고 분비에 도와주는 간, 담낭, 췌장 등이 모두 소화기 질환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장관에 병이 올 경우에 우리가 흔히 위장병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위장병, 즉 소화기 질환은 기질적 질환, 운동 질환, 기능성 질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질적 질환이라는 것은 지금 본 하나의 관에 해당이 되는 부위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궤양이나 또는 암과 같은 어떤 형태적인 이상이 유발이 되는 병들을 얘기해요. 식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 이런 류들이 다 기질적 질환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운동질환은 식도나 또 위, 소장, 대장 부위에 움직임에 이상이 오는 병이에요. 식도에는 이제 식도 이완 불능증이라는 병도 있고, 위가 마비되는 위마비, 장의 움직임이 저해되거나 마비되는 장마비, 이러한 병들이 이제 이에 속하겠고요. 세 번째, 기능성 질환은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 식도나 위, 장에 다양한 요소가 합쳐져서 움직임이나 감각이나 이런 쪽에 장애가 유발이 되는 이러한 병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증후군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는 결국 검사상 궤양이나 암 등의 병변이 없어요. 그러면서 6개월 이상 위장관 증상이 만성 또는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성 위장장애는 사실 체질적, 환경적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나타나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체질적인 거, 또 어려서부터 이제 어떠한 환경하에 이제 자랐는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얘기겠죠. 더불어서 먹는 음식이나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들, 또 위장관의 움직임에 방해를 받거나 또 내장 감각, 또 면역 이상, 또 반복되는 염증이라든가 장내 세균의 어떤 변화, 이런 요소들이 일종의 생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이 병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다 어떤 약 하나로 이렇게 이 병이 완치가 되고 이러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병의 발생 자체가 다양한 요소가 관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능성 위장관 질환, 즉 위장장애에는 대표적으로 위에서 나타나는 기능성 소화불량과 장에서 나타나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어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서 더부룩하거나 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또 쓰리거나 아픈 이런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내시경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죠. 물론 가벼운 염증 정도는 이러한 소화불량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과민성 장증후군은 대변 습관의 변화가 와요. 설사도 오고 변비도 오고 또 교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러한 병변이 이제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도 않는데도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이러한 기능성 위장장애가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이 돼서 나타나는지,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물려받은 어떤 소인, 한방에서 말하는 체질이라는 게 있겠죠. 또 자랄 때 이제 관여되어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또 환경적인 요소들, 뭐 정서적인 충격이 있었다든가, 또 반복되는 어떤 감염이 있었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관여되어 있는 어린 시절의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첫째는 정신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요. 생활 속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반복이 되거나, 또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받아들이는 개인의 어떤 개체 차도 있겠죠. 개인의 성격의 차이라든가, 또 심리 상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대응이나 인식의 차이, 또 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도움과 같은 사회적 지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정신 사회적 요인이 먼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생리적 인자들도 관여되어 있어요. 위장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성, 또 내장의 자극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 이를 이제 내장 감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면역과 관련된 어떤 이상 상태, 반복되는 염증, 또 장내 유익한균과 해로운균의 균형 상태와 같은 장내 세균균의 어떤 변화, 또 지속적으로 먹는 음식의 영양, 이런 생리적인 요인들이 서로 정신사회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더불어서 정신사회적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리적 인자가 영향을 미치기도 해서 이러한 기능성 위장장애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병을 앓게 되면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경향을 보인다고 그랬죠. 이러한 병 자체가 또 정신사회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적 인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모든 어떤 요소들이 관여돼서 이 병이 발생이 되고 어떤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한 번에 이제 어떤 특정 약을 통해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생활 및 음식 관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정신사회적 인자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이제 집착하거나 과도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일을 되도록 안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즐거운 어떤 여가 활동을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다음은 이제 몸의 활성을 위해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운동은 내 생리 활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운동하는 동안에 잠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죠. 또 셋째는 복식호흡을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쉬는 동안에 이제 배를 내밀고, 또 날숨을 위해서 일부러 배를 들이미는 이러한 이제 의식적인 호흡을 이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횡격막의 긴장 상태를 풀고 복강 내 어떤 편안한 이완 상태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왕이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면 기능의 저하나 또 이에 따라서 찬 속성을 많이 띠게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더 심하겠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뜸 치료겠죠. 따뜻한 기운을 심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이제 금연금주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되겠고요. 또 음식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식은 쌀을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밀가루나 또 이런 다른 종류의 잡곡류도 물론 가끔은 먹을 수 있어도 위에 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쌀을 위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물론 음식 조절은 이제 때를 맞춰서 소량으로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게 필요한데, 당연히 폭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여야겠죠. 또 너무 맵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쁜지를 극단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또 나아가서는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다는 걸 지나치게 의식해서 음식에 먹는 즐거움을 저해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능성 위장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한방에서는 그 유형을 나누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기능성 소화불량의 발생을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위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비위기허라는 어떤 기본적인 병의 상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비위기허는 일종의 이제 밥솥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내부에 쌀이 잘 익기 위해서는 군불의 역할이 충실해야 되겠죠. 이러한 면을 이제 명문화 또는 신양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양의 온조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되겠고, 다음은 이제 정서적인 인자와 관련해서 기체라는 어떤 병의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음식이 정체된 게 오래되면 식적의 양상을 보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음식이 여기 남아있다는 의미라기보단 음식 섭취와 관련된 어떤 증상이 두드러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뭐 어떤 병적 요소로 담음 또는 뭐 담적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특정 물질이 몸에 쌓여 있어서 온다고 보기도 해요. 이러한 이제 양어 상태인지 기체인지 식적인지 담음의 병증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양상은 아닌지를 잘 유형을 나누어서 적절히 해당되는 약제를 일정 기간 쓰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C급 포만감 증후군, 명치 끝 통증 증후군으로 나뉘는 기능성 소화불량의 병의 양상은 한방에서의 진단 유형은 비위 허한, 음식 정체, 간이 불화, 한열 착잡, 비위 수별, 위음 부족과 같은 그런 몇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위장병, 대표적인 위장병인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